오늘 오후장부터 내일 오전장까지 전략 세워봐야겠죠. 신건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건섭 매니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건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준비한 자료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 담겨 있을까 궁금하고요. 사실 시장 안에서 재료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네. 안에서도 좀 뭘 보면 좋을까요, 오늘? 사실은 제가 이따가 리뷰를 할 텐데 네. 방산주 한 종목을 추천했었죠. 네, 이 자리에서 맞아요. 바로 한일단조라는 종목을 약간의 좀 안정불감증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국제 정세에 대한 불안감들 결국은 이 부분들이 바로 이틀 뒤부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빅텍, 퍼스텍, 그리고 스페코, 한일단조 그러니까 전반적인 대표 방산주 업체들이 강한 급등세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반대로는 이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고 그리고 고가에서 횡보했었던 2차 전지의 그런 전통 주도주 업종들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매크로 시간 한번 잡아드리면서 그 1950년대에서 이제 2023년도에 신에치스 라인이 바로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 때 가동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러시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된 네. 부분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요. 전반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 하면 단계별로 가고 있는 거죠. 러시아는 뭐라고 했냐면 어디 한번 무기 한번 지원 한번 해봐라. 우리가 어떻게 나오나. 또 이렇게 나왔고 미국은 또 우리가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오늘 이제 미국 쪽이라든지 러시아에서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강하게 올라갔던 또 섹터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이전 작년 딱 이맘때쯤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식량 안보 관련된 부분 나오면서 사료주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억납니다.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팜스토리, 고려산업, 남해화 이런 사료주들이 거의 한 8개월 누웠다가 지금 다시 한번 급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부분들은 잠시 뒤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을 뭔가 조종을 만드는 비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크레딧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시장의 하락을 만들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과연 이게 계속해서 확장세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딱 하나의 차트를 보면서 매크로는 이 화면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좀 이제 나와 있죠. 한쪽은 캔들이 나와 있고 한쪽은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 네.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거의 동행하게 추세 자체가 동행하게 움직이는 게 아마 앵커님도 눈에 확 보이실 겁니다. 네.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바로 지금 빨간색이요. 3년채입니다. 3년채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10년채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여러분들 올라가게 되면은 달러는 빠지면서 채권 수익이 낮아지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근데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달러가 올라가게 되고. 왜냐면 채권을 파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채권을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런 비례 관계를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에서 이제 선물 지수를 이제 비교한 차트를 좀 보실 텐데, 자, 제가 조금만 더 가까이 한번 당겨 볼게요. 좀 더 선물 가까이. 쪽으로 가보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캔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약간 왔다 갔다. 지금 현재 이 선물 지수입니다. 이게 선물 거래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주가는 지금 떠 있잖아요, 그죠? 네. 추세 라인이 이탈을 안 했는데 선물은 지금 어떻습니까, 앵커님 보셨을 때?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미 좀 약간 이제 하방으로 뭔가 밀리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 어제 달러가 갑자기 또 1330원까지 튀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달러 급등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달러 급등이 나왔던 요인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나오면서 진행이 됐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달러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채권을 외국인들이 사야죠. 그래야지 올라가는 거죠. 그 관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미 미리 좀 선행해서 꺾였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금은 지수에 대한 반등보다는 채권 가격이 3년, 10년째가 단기 추세 이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 추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부분들을 봐야지만 우리가 2,600, 2,700까지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겠죠.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저희가 확인하고 네. 오늘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 궁금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리뷰부터 하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리뷰할 종목 두 종목 준비했죠. 어떤 것부터 공개하시겠어요? 일단은 뭐 한일 단조 종목 먼저 좀 말씀 한번 드려봐야 좋습니다. 되겠죠. 예, 뭐 일단 목표 주가 기준에서 봤을 때는 거의 도달을 했어요. 네, 맞아요. 거의. 한옥가 차이였습니다. 예, 이게 아쉽지만. 좀 이것도 공략을 했었어야 되나 싶기도 네. 한데 현재 이제 급등 나왔다가 잠깐 윗거리 좀 달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단발적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오. 뭐냐면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잠깐 하나 볼게요. 풍산. 자, 풍산이 뭐 만드는 회사냐면 구리 제조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 회사가 탄약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예. 이게 왜 자꾸 계속 올라갔을까?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왜 올라갔을까? 뭐 탄약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이 전쟁 관련된 부분들의 기대감들. 뭐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겠죠. 탄약 수출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이미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한일단조라는 종목 말씀드렸고, 퍼스텍은 상한가 찍었다가 좀 밀렸지만, 네. 자 한일단조는 제 2차 전지 플러스에다가 이제 단조, 특수정밀 단조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장갑차라든지 뭐 탱크 또는 전차 그리고 이 구축함에 필요한 이 특수 단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 대한 뭔가 이런 도발 이런 부분을 좀 봤는데 어쨌든 간에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최대 거래량 동반되면서 거래량이 없다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서 음봉만 마감 안 하면 방산주들 잘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음봉 마감만 안 하면요 캔들이 이게 돈 들어왔다는 흔적이에요. 메이저들이 선택했다. 지금 대부분 퍼스텍, 빅텍 다 이런 종목들이 다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롭텐도 뭐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전차 수출이 뭐 코인처럼 뭐 8,800% 실적 어린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찌 보면은.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배에서 전환하기 직전의 모습이 좀 밀렸잖아요. 근데 이제 목표 가격 3,150원이었는데 고가가 3,145원. 딱 아깝게 5원 차이로 체결 안 됐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이제 방산주를 내가 들어가야 될까, 해지성으로 들어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시고 지금 한일단조나 빅텍, 퍼스텍, 스페코 같은 종목이 음봉 여기서 이제 파란색 음봉으로 윗꼬리에다가 긴 도치형 캔들이 나오는지 이러면 조금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이 상태를 유지하면은 저는 돈이 들어왔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일단조 뭐 그래도 뭐 이틀 만에 수익 났기 때문에 축하드리면서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인데 좀 무겁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무슨 마음이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전쟁이 난다는 것 자체가 웃을 일은 아닌데 네. 어쨌든 이걸 호재로 삼는 종목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도 우리가 또 오늘 또 다른 종목을 발견할 예정이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 발굴하기 전에 한 종목만 더 가볍게 좀 리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호텔신라. 어제 하려고 했었는데 네. 어제 뭐 종목들 리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오늘 좀 리뷰하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전에 정고점 연여까지 9만 원을 한번 찍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솔직히 저는 지금 이 자리부터는 약간 좀 저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정고점을 한번 근처까지 여기 도달했거든요. 이제 넘어가는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모멘텀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 26일인데 이날 분명히 반중국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중국에서 또 제재를 나오겠죠, 우리나라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 우리나라가 여행 순위가 3위가 뭐 서울이다. 이 뉴스 때문에 지금 어제부터 리오프닝이 좀 치고 올라갔거든요. 이틀 전부터. 그래서 약간 조금 일단은 4월 26일까지 좀 기다리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5,000원 선이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는 보유 의견 드리고 깨지면 바로 익절하자. 어차피 지금 거의 뭐 10% 육박한 수익이 났기 때문에 대형주 치고는 그래서 이 종목은 85,000원 선. 키포인트는 한미 정상회담 그 4월 26일 날 요게 키포인트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텔신라는 85,000원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 보시고 이것이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알려주세요. 네, 방산주가 이제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1차 파동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약간 나왔다가 좀 추가 상승이 한 5월 정도에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나 5월 정도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방산주 올라가면서 차례차례 움직였던 게 바로 이 섹터였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도미땡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언급이 됐었죠. 예, 그래서 한번 올라가다가 목표가를 제가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원래 한 15% 정도 도달했었거든요. 네. 30% 정도 맞아요. 봐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벳셀 종목 갖고 왔습니다. 네, 벳셀. 좋습니다. 예, UAM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드번호 177350. 예, 벳셀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벳셀은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 도미땡 하면서 뭐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쉽게도 목표가가 안 들어가서 제가 피자를 못 샀죠. 예, 그 대신 뭐 아쉬워요. 노르페인트로 예, 커피 세트를 제가 소개했으니까 내일. 예, 어쨌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벳셀. 좋습니다. 예, 산업, 군사, 소방, 의료 분야의 전 분야에서 UAM, 이 드론 관련된 이 생산 사업 연계하고 있고요. 지난 2월 달에 이 드론 쇼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그 방사청 및 해양 경찰청의 이 중형 무인기죠. 이 중형 무인기를 시범을 보였고 시범 비행까지 진행했었습니다. 드론 쇼의 코리아에서. 그래서 중형 무인기 여태까지는 지금 뭐 북한이라든지 막 우리 무인기 나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소형 무인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형 무인기로 좀 더 범위가 넓어진 좀 큰 체격을 갖고 있는 무인기 양산을 본격화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부가 정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뭐 탄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찰용 무인기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작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오히려 방산 다음에 항상 이제 UAM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 다음 섹터가. 그래서 차기 방산 다음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바로 UAM, 대표적으로 벳셀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봤던 종목 벳셀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도미땡을 한번 못 먹어봤기 때문에 목표 주가 얼마큼 잡으셨을지 더 궁금해지는데 맞습니다. 가격 전략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여기서 다 좋다고 좋아서 다 달려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낮은 위치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1년 반간에 거의 저점 부분이기에서 거래량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약간의 좀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들어가서 기다려가지고 뉴스 나오면은 때리고 나오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이제 뭔가 고점을 뭔가 넘어가지 못하는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종목들이 좀 더 강할 것이다. 예, 약간 좀 두더지 게임 하듯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을요 당연히 높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000원 선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6,000원, 300일선. 이날 이제 15%까지 나왔다가 더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쭉 밀렸거든요. 뭐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6,000원 선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4,150원 선을 말씀드릴 테니까 당연히 위로는 먹을 게 크지만 아래로는 좀 짧게 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UAM 군사 드론 관련된 관련주죠. 예. 벳셀 종목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저희가 좀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이 벳셀이 6,000원에 도달했다면 수익을 안겨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도미땡은 못 먹는 거고 네. 만약에 도달을 못하게 되면 그때 도미땡으로 좀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신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내일 한번 얘기 나누시죠. 네.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 정리해 주시죠. 6,000원 가면은 제가 진짜 기분 좋게 쏘겠습니다. 예. 6,000원 가면 기분 좋게 네. 쏟고 못 가면 네. 수익을 못 남겼으니까 또 네. 쏘고. 그렇죠. 뭐 그럼 뭐 그냥 쏘라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많은 종목들 이렇게 네. 하고 있지는 않은데 벳셀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또 목표 주가를 언급하면서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6,000원 목표 주가 잡아보면서 도전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150원이었다라는 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방상주 좀 연속성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시장이 굳이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 우러 전쟁의 확대 그리고 또는 나토 개입 뭐 이런 부분들까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뭐 마일드 리세션 이거 가지고 지수의 조작을 만들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연속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갈 것이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목표 종목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무료 방송은 사실 없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도 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어딜 가는 좀 인사이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왜 지정학적 리스크를 시장의 악재로 생각해야 되는지 이유를 오늘 저녁에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해서 녹색 밴드 여러분들 엠비앵글 신광서 검색하시면 거기다가 코멘트 한번 간단하게 달아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매크로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힌트 하나만 주세요. 힌트요? 네. 힌트는 이제 나토가 지금 이제 폴란드 인근 국경 지역에 지금 현재 한 38만 명 정도가 이제 3개월 정도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곁들여서 좀 코멘트 써드릴 테니까 오.
TV에서는 좀 못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서 좋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곳까지 확인을 해봤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이었고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